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남편을 재혼시켜주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도 되겠죠. 이 부분에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남편의 재혼을 성립시켜 주기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도 있다. 이러한 말과도 같은데, 이 사주는 무자년 임술월 임진일주가 정미시에 태어났다. 이 무토는 자진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진토에서 또한 통근을 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확실한데, 그런데 술토에도 통근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술토는 임수가 데려왔다. 그러면은 내 남편은 내 집의 남편이고, 또 임술 비견의 동료의 집에서 투출한 남편이고, 그리고 또 다른 미중 기토도 있다. 이 부분은 이 관살이 술토, 진토, 미토, 무토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살과 비겁의 세력을 비교를 하면은, 비겁의 세력은 세 글자이고 관살의 세력은 5글자이다. 그래서 감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살이 왕성하다. 다만 하나, 이 사주에서 관살이 무척 많은 그 상태에서 무토가 혼자 투출을 해서 그 모든 지지 관살을 수렴 결집을 해서 하나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신약한 사주에서 칠살은 거리가 멀어야 좋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있지만, 신약한 사주에서 재성과 합을 하면 탐재괴인이다. 이것은 잘못된 합이다 그래요. 이 합은 정임합의 합은 안 해야 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임진일주, 임진과부 개강살에서 임묘살이다. 이 임묘살에서 무토가 투출을 했다. 그러면 단명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이 인수가 없다. 이 반드시 수월에 임수로 태어났으니 예쁘기도 하고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수기가 되는데, 그런데 이 수기를 통관신을 하는 인수 모친이 없다. 또한 이 사람의 자궁생식이 나타남이 되는 이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서 무토를 제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제어시켜줄 글자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것은, 진토가 상징하는 그 뜻은 유장이고 유방이고 자궁이고 그리고 간이 된다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유장이고 간이고 자궁이고 유방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진토에 앉은 이 임수가 진술충으로 일지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있을 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남편을 재혼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있다. 즉, 이 말은 어제 강의에서 그랬죠.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는 내가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그러니까 내 사주에 있는 글자에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다. 그런데 신강한 사주라 해도 마찬가지고 신약한 사주라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 처가 당하든지 내가 당하든지 내가 당하든지 내 남편이 당하든지 이러한 식으로 결정 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명사주에서 갑신 무인일주는 절처봉생이라고 하며, 즉 다시 얘기해서 갑신일주는 신중 임수가 있어서 갑목을 생하기 때문에 절처봉생이며, 무인일주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무인갑신은 절처봉생이라고 하며, 이 절처봉생이라는 또 다른 뜻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삶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을류, 기묘, 임진, 임술, 이 계축일주는 아니지만 이 계축일주는 축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절처봉생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개미는 절처봉생이 아니고, 그래서 을류기묘 임진 임술 개미 일주는 절처봉생이 아니다. 그리고 일지평관으로 관사를 혼잡하고 태신약하다면 남편의 복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길선직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관사를 혼잡이 모두 흉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반가운 경우도 있는데, 가령 경금일간이 6월 양인이라면 병정화가 양인 합사라고 정화로 경금을 단련하면 길하다. 이처럼 조를 성격시키며 무력한 관살에 그 힘을 가중시키는 혼잡이라면 이때는 혼잡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순이란 관살이 아니게 문제 또한 있게 된다.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 쉬우며 반대로 비겁 혼잡으로 과다하다면 이때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그러니까 비겁이 혼잡으로 과다하다고 그래도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만물은 음양이다. 안팎으로 이루어져 있다. 밤과 낮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이 부분은 안팎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비겁 혼잡으로 과다하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 아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체로 관살과다 태신약이라면 부부 이별 사별에 여러 번 결혼을 하거나 혼전의 성폭행을 당하여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나 피해망상적인 히스테리가 있어서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원만한 결혼 생활은 기대하기 어렵고 강제 결혼이나 공정 결혼 또는 혼전 득자하게 되고 못 모르고 한 결혼에 평생을 후회하며 지내거나 남편에게 잘해주고도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복한 인생으로 드물게는 종교에 기유하여 정결하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일위 관성으로 통근처가 확실한 그 일위 관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지 관살이 혼잡이면 흉하다. 그래서 이 상태의 사주에서는 혼잡이나 마찬가지다. 지지 혼잡인데 천간은 순일하다고 하겠지만 이 지지에서는 혼잡하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유달리 두 글자 다음에 진술충미가 온다. 그래서 네 글자이기 때문에 항상 진술충미로 통하고 있는 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 혼잡보다도 진술충미의 지지 혼잡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많게 된다. 이것을 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사주에서 일지 관살이고 일지평관 임진일주이기 때문에
지지 혼잡이기 때문에 더 흉하다. 칠살격 신약으로 조토가 왕성한 계절로 건조하기에 수기로 태어난 당주는 어디 가서나 예쁨 받는 격이다. 이 사주는 무토가 투과되어 진정한 칠살격에 해당하는데 신약함으로 무토는 일간과 격하고 있으며 무토를 생하는 정화는 무토와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하만 일간이 칠살의 광폭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사주든지 격하고 있을 것과 근접하고 있을 것이 정해지는데 당주는 무토와 격하고 있어 길한 바 있으나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하면서 수월에 투출한 신금이나 경금의 통관신이 없고 칠사를 제어하는 간목이 없고 일간에 근접한 정화가 있지만 쓸모없는 귀신과 합의되어 이 음란지압에 근접하고 있어서 흉한 작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도 관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의밥에 탐재에 빠질 수 있어 더욱 탁한 것이다. 즉 탐재교인의 인생에 파괴되는 것을 풀어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주나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임합에 탐재가 되어 있지만 이 정임합을 풀어줄 이 관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매우 흉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사주나 없어야 할 글자는 없고 멀리 있어야 할 글자는 격하고 있고 가까이에 있어야 할 글자는 근접하고 있어야 그 해당 육친의 덕이 좋아지고 발복 성공할 수 있는 격이다. 당주는 무식상 무인수이기에 꼭 필요로 하는 글자는 무인식 사주로 형성되어 윗사람의 인덕과 아랫사람의 덕이 없는 눈치코치 없는 사주로 형성되어 병이 있으나 약이 없는 사주가 되었다. 자자진토가 수기창고라 하지만 진술중으로 산정분계 형상이 되었고 따라서 탁수가 되는데 수시로 사고주칭이 발생하고 관제제한과 재난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신약암으로 임수비견은 많은 도움이 될 듯하지만 부군작첩으로 형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무토는 일지신토에서 투출했고 자진합을 하며 순중에 있으므로 당주의 남편이 확실하게 되는데 신약사주의 비견은 합력성분으로 길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좋다고 말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구조 배합이 좋을 때만 가능하다. 당주의 임수 비견은 정화 재물과 무토가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왜냐하면 이 정화는 술토에서 투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정화재물은 이 술토에서 투출한 것이요 무토 역시 술토에서 투출한 임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당주 남편의 나중 후처가 되어가는 것이 임술괴강이다. 당주는 재물과 무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심이 발생하는데 비록 신약사주의 비견은 합력 성분이라 하지만 분리적 작용을 하니 믿는 도끼 발등시켜 손재, 탈재가 발생하게 되면 남편 또한 쟁관이 이루어지기에 부군작첩의 흉한 운명으로 끌고 간다. 연간에서 무토가 오기에 조언하게 되는데 바람나 집 나가는 남편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신병신액이 오게 되거나 사주에 병이 있으며 약을 만나야 하지만 무의식 사주가 되고 보니 병은 있으나 약이 없는 사주로 형성되어서 결혼하고 나면 신풍파가 있을 사주이다. 대체로 만원이 길한 사주로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결혼 실패한 남자를 만나면 애분이 반감되지만 이건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임진괴강이 임술백호를 만나 관제구설 재난풍파가 되는데 무토는 부성인묘이고 진토는 자성인묘이며 미토는 자식인묘이다.
또한 시주공망이니 무자식이 될까 두렵고 혹 자식을 낳는다 해도 한 자식 가슴에 무덤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술중정화는 아버지로 혈광사 발동이니 아버지 선망하는 사주로 여명, 임진교강, 관제구설 풍파가 많고 존경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신앙생활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도 많아서 맹신자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여명에서 관살이 순일하지 못하면 부부 해로가 어려운 과부살이 임진괴강과 임술괴강이다 그래요. 정임합을 하는 정화가 공망이고 탈지를 당하기에 재물이 빈약하며 내 재물 빨아먹고 사는 남편이 되는데, 또는 형제가 되는데 형제되기 불미하고 아버지 및 어머니의 혈광사와 몇 번을 재혼한다고 해도 길선한 남편과는 인연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결혼을 하고 나면 신병 진액으로 원인 모를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백약이 무효인 경우도 많다. 이 당주의 사주에서는 진술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월지와 진토가 충을 했는데 이 월지는 안 깨진다. 그러나 이 진토는 무참히 깨져버린다. 이때는 이 같은 진술충의 이 상태가, 진토는 이 술토월의 큰 무력 절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충에서 이 진토가 깨진다. 왜냐하면 술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데, 진술충에 의해서 혈액 이상 질병이나 유방암 자궁망, 유암에 노출되어 있어서 신풍파를 당하게 되는 명식으로 이런 사주가 무속인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남편의 재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하는 객이다. 이 당주는 서방문, 경신대운, 수국을 이루고 결혼하여 행복을 누렸으나 그것도 잠시의 행복으로 기미대운에 이르러 토수상전의 묘고 발동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경신대운에는 결혼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었고 기미대운이 딱 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기미에서 다시 진술충미가 다시 이루어진다. 토국수로 또한 미토대운은 완전 건조한 사토가 되는데, 이 사토가 물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그런 격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꼭 비겁이 약하기 때문에 다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떠한 상태로 다치느냐, 이 부분에서는 임진일주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말라. 내 일주가 다치는 것만 생각을 해라. 다른 부분은 상관없다. 내 일주에서 다친다. 그런데 이 신토가 의미하는 뜻은 유장병, 유암, 자궁암, 간암, 필자의 많은 사람들 경험 상담에서 보면은 대체로 이 네 가지 종류가 이 진술충이 박살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그렇더라. 어떠한 사람은 간암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유장병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자궁을 도려내기도 하더라. 그리고 유방암이 된다. 그래서 간암, 자궁암, 유방암, 간장병, 이 상태가 진술충에서 이렇게 깨어져 버리면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이런 운 중에 기임탁수로 소화불량이 되었고 혈액 이상 질병에 자궁염을 수술하다 수술이 잘못되어 종합질병으로 변해서 35세 임술년 사망하게 되었다. 이런
흉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게 첩이 있어야 할 사주에서 부군 작첩을 보고 살거나 미리 부부 이별하는 것이 흉액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일지평관이 실살 작용을 하고 무인식 사주가 되고 신약하다면 모두 겪으며 당하고 가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이다. 자, 오늘 공부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